네, 안녕하세요. 태양강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이면 입찰 공고가 나왔어야 되죠? 입찰 공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입찰 공고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매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죠. 우리 상반기 FIT 공고 늦어진 것처럼 RPS 입찰도 계속 지금 입찰이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계속 요번 주에 나올 겁니다 요번 주에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겠죠. 사실은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뒤로 계속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리고 좀 계획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되게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고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답답한 분들이 워낙에 많으신데 사실 조금 답답하죠. 그리고 오늘 요번 주 시장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4월 22일 어제 진행됐던 현물 시장에서는 REC가 지금 35,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3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35,000원까지 3만원에서 35,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물 금액이 지금은 장기거래 계약 금액보다 단기거래 계약 금액이 조금 더 좋죠. 그런데 예전에 현물 금액이 더 좋았습니다. 장기거래 금액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장점 때문에 현물 금액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라리 장기거래 계약 금액이 더 높다 보니까 현물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성들이 많이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S&P도 계속 변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무엇 하나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 장기거래 계약을 많이 선호하고 계시는 게 맞는 상태죠. S&P 정보를 한번 보려고 왔는데 4월 23일 오늘 육지 같은 경우는 75.68원, 뭐 많이 상승하고 있진 않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평균가가 136원 정도 S&P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금액이랑 현물 금액들, REC 금액들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이 변동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도 너무 많은 낚시꾼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지금 이렇게 이쪽 바닥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십사.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익성 분석을 자주 해드리고 있는데 자주 봐야 매출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참여 공고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참여 공고만 안 나고 밑에 안쪽으로 우리가 입찰 준비는 하고 있나 싶어서 경쟁 입찰란에 들어가 봤더니 아직 21년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1년 상반기 입찰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요 뉴스 중에 이튜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기사를 같이 살펴보기 전에 예전에 FIT 사업이 나오기 전에 FIT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계속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기사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기사를 소개하면서, 야, 이게 혹시 정책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특정 언론 매체의 정보를 흘려서 여론의 분위기를, 동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아닐까요? 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이 기자님의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기자님이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서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을 했는데 그걸 내가 이게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로 폄하한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심으로 그때 언급드린 기자님께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항상 말이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PS 입찰에 대해서 시장 분리가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예측 기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은 100%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100%라고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은 100%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사실 정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신 분들도 있지만 안 보신 분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자 라는 내용들로 제가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와 장기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배점이 상당 부분 변경될 전망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 지적된 탄소인증제 배점 적용과 관련 시장을 나눠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탄소인증제 도입 전후로 구분하고 발전소 개발 진행도에 따라 사업 내역서 평가를 차등 적용하는 등 평가 방식도 세분화한다. 제가 지난 입찰에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 내역서를 뭉뚱그려서 10점씩 나눴다 보니까 평가위원에 따라서 점수가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조금 공정하게 세분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개량화할 수 있도록 누구나 공평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배점 변경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나온 내용이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번 RPS 경쟁 입찰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탄소인증제 존입 전후로 기존 및 신규 사업자로 입찰 시장을 두 개로 나눈 것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점수를 늘려 85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기 전에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기존 사업자는 탄소인증 모듈 사용 평가를 생략하며 신규 사업자는 입찰 가격 75점과 탄소인증 제품 평가의 배점 10점을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시장 구분은 탄소인증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한 작년 9월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왜 입찰 공고를 못 내냐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탄소인증제 없이 입찰에 들어가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번에 금액들이 너무 변동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역차별이 되겠죠. 사실 정책 위반자들의 고민도 이해는 됩니다. 앞뒤 사업자들을 전부 다 배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불만이 없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요번에 입찰을 분리를 해서 만약에 이전 사업자들이 금액이 되게 많이 높아졌다. 그럼 작년에 선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고심을 하고 세부 내역들을 더 조율하느라고 입찰 공고를 못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 구분은 산업부가 작년 하반기 RPS 경쟁 입찰 당시 업계에서 지적한 부분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작년 하반기 고정가격 계약 입찰 당시 탄소인증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에게도 탄소인증 제품 사용 여부를 평가, 인증받지 않은 모듈의 경우 최하점으로 매겨 업체의 반발을 샀다. 그때 선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사업서 내역서 평가는 기존의 20점에서 15점으로 배점을 축소하고 기준도 세분화했다. 세분화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정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기존 사업 내역서 평가는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뭐 다들 적절하다라지 누가 우리는 유지보수 잘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정적 사업 운영 능력, 모두가 능력 있다래지 우리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역 및 산업 발전에 끼치는 영향 등으로 정하고 평가를 미흡, 보통, 우수로 구분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적을 엄청 많이 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 내역서 평가 기준은 4개로 나누고 배점도 개량화했다. 항상 말씀드리죠. 개량화해서 수치화해야 된다. 먼저 발전소 개발 진행 과정에서 사용점검사 확인증, 공사계약 신고 필증, 발전사업 허가증 제출 여부에 따라 최대 4점에서 2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기존에 준공이 된 발전소, 미리 진행이 많이 된 발전소에 대해서 배점으로 유리하게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단계 이상 개발이 진행한 사업자에게 배점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초기 사업 단계자는 사업 참여의 RPS 입찰 가격에 혼동을 주는 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좋은,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조달 현황 중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배점을 차등 적용한다. 자기자본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최고 점수 4점을 받고, 20% 이상, 30% 미만은 3점, 20% 미만은 2점을 받는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다.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계약을 받은 사업자는 4점, 화재보험, 풍수보험은 3점, 미가입자는 2점을 받는다. 농축산어업인 또는 협동조합 주민차별형 설비 여부에 따라 사업 내역서 평가 점수도 3점에서 2점을 받는다. 좋은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더라도 저는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작업들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험을 조금 저는 권하는 타입이었죠. 육지 안쪽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데들 같은 경우는 안 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 경우들. 그런 데들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위험성이 있는 지역들, 지금은 기후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2억짜리 재산 가치를 날리는 것보다는 보험을 뭐 70만 원,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대, 공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 50만 원대에 들어가니까 가입해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30%인 경우, 20% 미만인 경우 자기 자본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화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 내역서 보면 자기 자본 비율을 얼마인지에 대해서 적어내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할까요? 자기 자본 100%로 하는 사업자가 많습니까? 하다못해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발전소를 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용대출을 받아서 발전소를 질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30%인지 40%인지 20%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게 모호할 것 같아요.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자기자본 비율을 수치화했다라는 건 어떤 목적성이 있을까요?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하지 마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대출을 많이 끌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본 비율로 사업 내역서 평가 점수를 차등화한다라는 건 사실은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 우대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싸게 설비를 한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점을 준다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 비율을 평가 점수에 반영을 했다. 이걸 어떻게 객관화하고 어떻게 증명할지는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전 만점 받기 위해서 종합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해야 돼서 계약서가 필요한데, 현재 태양광 사업자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 상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관련 종합보험 상품이 얼마 없을 뿐더러 설비 비용이 10억 이상 돼야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요즘에 소규모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공제 쪽으로 가셔도 되고 소규모로 CMI 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외에도 구간별 선정 비중 변경에 100km 미만 사업자 우선 선정 비중을 35%에서 축소할 예정이며, 이게 되게 민감한 이슈예요. 100km 미만과 500km 미만에 대해서 비율들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서 선정 금액들이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경쟁률이 달라지니까요. 선정 금액들이 달라지는데, 지난 하반기에 100에서 500 구간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 조절을 해서 갑자기 올려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올려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냐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조율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지금 변경안은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기 힘들고, RPS 입찰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여기에 의견 댓글, 카페에 와서 글을 쓰시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고 이러는 것들도 정책 위반자들은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기사에서도 지금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만 나왔죠. 공제보험을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것들보다 왜 자기 자본 비율이 문제가 되는지,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것들이 왜 점수를 더 받아야 되는지, 돈이 없는 사람은 태양광을 하면 안 되나?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가? 부유한 사람들만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공제보험? 좋아요. 공제보험을 가입되는 것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설비를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점을 더 높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무작위적으로 보험에 다 가입해야 된다면 그건 과연 공정한 시장이겠습니까? 개량을 하고 수치화를 하자라는 것들이 더 많은, 내 말만 맞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더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입찰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배제를 하고 지금 상반기에 입찰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전부 다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더 많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로 발등 앞에 불 떨어지면 불 끄는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정책 입안자분들께서 고민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고민이 정말 많겠죠. 그걸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다 비난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왜 분양사기 치는 애들 잘못된 정보나 소송이 여러 군데 걸려 있고 장난치는 업체들 왜 가만히 놔두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우리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용인하고 넘어가면 편법이라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분양을 하는 것들,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면 태양광은 모두 다 그렇다라는 인식이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를 하고,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지 않습니까? PPA 사업, 주택용 PPA 사업, 그런 것들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공고를 FIT, 한국형 FIT로 가야 됩니다. PPA가 필요한 데들이 있습니다. 잉여 전력이 남는 데들 꼭 필요해서 그거를 버리면 안 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야지, 주택에서 PPA 사업이 모두가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기꾼들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런데 내 말만 맞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줌으로써 사실은 산업은 조금 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하는 거에 뭐라고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 노력들을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보잘것없는 노력을 계속하는 거죠. 될 때까지. 2006년에 들어와서 2021년까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오건 안 오건 매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꾸준히 앞으로도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게 맞건 틀리건, 그게 제대로 되건 안 되건, 유튜브에 영상을 매주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정보가 되는 정보도 있고 안 되는 정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도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어디나 그래요. 허위 정보를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매번 올리다 보면 그 정보가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꾸준히 업로드를 안 하면 나의 말이 그 상대방에게까지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서 영상 올려놓고 가짜로 구독자 수 막 늘리고 가짜로 영상 플레이 수 막 늘려놓는 것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시작하는 업체들도 노력해서 무언가를 노력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도 알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꾸준히 한번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점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빨리 입찰 공고가 나서 우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